들어가며 노후, 선택인가 강요인가? 어느 날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는 이제 편히 쉬라고 한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부모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일까? 한 할머니가 있었다. 이름은 박순아.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자식들이 성장한 후에도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들이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그 말에 순의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버타운. 내가 왜? 나 아직 건강한데.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급 실버타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자식들이 말한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일까? 아니면 정말로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노인의 사연이 아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겪고 있을 현실이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삶과 가족, 그리고 선택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려 한다. 한 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그 이면의 진실. 박순의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모셨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일했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버티며 자식들을 키웠다. 그러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고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그녀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집 앞을 산책하곤 했다. 공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무릎은 점점 아파왔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고 손주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혹시 자식들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대부분 보건회사나 광고 전화였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긴 했지만 대화는 언제나 짧고 건조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너는? 나도 바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건강 챙기고.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또다시 조용한 집.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들이 함께 찾아올 때는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우리 좀 상의했어요. 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이어서 말했다. 혼자 계시는 게 이제 위험해 보여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엄마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난 아직 건강해. 집이 제일 편해.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완전 호텔 같지 않아요. 방도 넓고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사진 속 실버타운은 마치 고급 리조트처럼 보였다.
깨끗한 객실, 푸른 잔디가, 밝게 웃는 노인들의 모습. 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 가시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간호사들이 항상 옆에서 돌봐주고 친구들도 많고. 순애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흔들렸다. 정말 저곳이 그녀에게 더 좋은 곳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난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여기가 제일 편해. 그러나 아들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린 듯했다. 엄마,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를 충당할 생각이에요.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엄마가 필요하실 때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이 집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고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뛰놀던 마당,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식탁,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 놀던 것일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순애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다. 어쩌면 자식들이 맞을지도 모른다. 혼자 지내기엔 너무 힘들고 실버타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거부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결정을 내렸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선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며칠 후, 순애 할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차에 올랐다. 차천 밖으로 보이는 거리, 익숙한 가게, 지나가는 사람들, 오래 다닌 시장. 그녀의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드디어 도착한 실버타운. 자식들은 그녀의 짐을 내려놓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다. 엄마, 금방 다시 올게요. 잘 지내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자주 찾아와야 한다. 그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점 멀어지는 차, 사라지는 익숙한 얼굴과. 그 순간 순애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그녀가 서 있는 이곳, 화려한 실버타운. 그러나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주장, 천국일 줄 알았던 곳, 지옥이 되다. 순애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이 떠난 뒤로 모든 것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방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곳일까? 아니면 그저 남은 생을 보내는 대기실 같은 곳일까? 첫날, 간호사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제공됩니다. 건강 체크는 매주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답답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 10시에 운동 프로그램, 12시에 점심, 7시에 취미 활동, 6시에 저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고 사람들도 그 일정에 맞춰 살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소리가 없었다.
식당에 갔을 때였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몇몇 노인들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일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애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다. 식사는 전달했다. 밥, 국, 반찬 3가지. 그러나 맛을 보자마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정원 음식 같았다. 맛이 없죠?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중얼거렸다. 순애 할머니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처음엔 다들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밥도 나오고 방도 깨끗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순애 할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푸념처럼 들렸다. 그렇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깨끗이 비워진 식판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자꾸만 낯선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누군가 울고 있었다. 멀지도 않았다. 아주 가까운 방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숨죽여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다. 들어가세요. 어디선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간병인이 서 있었다. 눈빛은 무표정했고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이 시간에는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감옥에서 단속하는 간수처럼 그녀의 동선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낯설고도 무서웠다. 순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였다. 이곳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 다음날 그녀는 한 노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할머니가 병원으로 가셨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그러게.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김 할머니. 어제까지 식당에서 마주쳤던 분이었다. 분명 멀쩡해 보였는데 왜 갑자기 병원에 갔을까? 그리고 병원에 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시 복도를 나서보았다. 어제와는 다르게 간병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보내주세요. 순애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다. 목소리는 간절했고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문이 살짝 열린 다만 한 노인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간병인은 그 앞에서 차갑게 서 있었다. 괜찮습니다. 가족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러나 간병인은 마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생활을 하십니다. 곧 적응하실 거예요. 신의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다. 이곳은 이상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자식들, 손주들. 그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신의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곳은 절대로 나를 위한 곳이 아니다. 실장,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진실. 신의 할머니는 밤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차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지. 그런데 여긴 너무나 고요했다. 아니, 침묵 속에서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복도를 지나가는 그림자, 감시하듯 지켜보는 간병인들의 눈빛. 무엇보다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김 할머니도 박 할아버지도.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신의 할머니는 깨닫기 시작했다. 여기는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일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의 일상에 섞일 수 없었다. 밥을 먹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계처럼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무 감정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물었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노인은 깜짝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속삭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노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불었다. 그날 오후, 신의 할머니는 일부러 복도를 걸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복도 끝. 붓길 닫힌 문이 보였다. 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간병인이 다가왔다. 어디 가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산책하려고요. 간병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내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여기는 산책로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뒷목을 타고 흐르는 땀이 식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섰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움직였다. 다시 낮에 보았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요. 귀를 의심했다. 제발 여기서 꺼내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누구세요? 그러자 안에서 더욱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갈 수 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의 할머니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간병인 2명이 다가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 중 한 명이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안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나? 곧 적응할 겁니다. 다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다. 순의 할머니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자신도 저들과 같아질 것이다. 무기력하게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탈출해야 한다.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간병인들의 동선을 살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가장 감시가 적은지.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뒷문이었다. 하지만 그 문도 밤이 되면 잠겼다. 누군가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때 낮에 만난 노인이 떠올랐다. 그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저랑 같이 나가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엔 놀란 눈빛이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변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방법을 찾아야죠.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여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병인들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준다고 들었어요. 순의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돈이요? 네,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다.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얼마면 돼요? 노인은 손가락을 접어가며 숫자를 세었다. 그리고 말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 돈이면 남은 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다면 그런 미래조차 없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알겠어요. 내가 준비할게요. 그날 밤, 그녀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모든 걸 걸었다. 그리고 드디어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매장, 복수의 시작, 그날의 선택. 순의 할머니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다. 1,000만 원, 그 돈을 쥐고 있는 손이 묵직했다. 한 번 건네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계획은 단순했다. 뒷문을 열어줄 간병인에게 돈을 건네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 발 나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남은 생의 단연도 약속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밤을 나섰다. 밤의 국도는 어둡고 차가웠다. 발걸음을 죽이고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한 발, 한 발. 숨을 죽이며 걸었다. 복도 끝,
작은 문 앞에 간변인이 서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져오셨나요? 순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다. 그는 조용히 돈을 받아들고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순의 할머니는 그 공기를 마시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 가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두 명의 간변인이 서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들켰다. 간병인 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왔다.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하셨습니까? 순의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뒷문을 열어준 간병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 그의 손목이 붙잡혔다. 당신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함정이었다. 애초에 탈출할 수 있는 길 따위 없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벌어졌다. 손목이 거칠게 잡히고 몸이 뒤로 당겨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다. 마요. 이러지 마. 간병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니까. 엄마. 순간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니. 내 인생은 내 다정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들은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방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점적에 잠겼다. 순의 할머니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자식들은 다시 올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 아니,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그녀를 이곳에 보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애초에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없이 고요한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끝낼 순 없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빛이 전했다. 더 이상 겁먹은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야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다. 5장 진실이 밝혀지다. 순의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었지만 눈은 단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다. 창밖에는 까만 어둠만이 가득했다. 별도, 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이미 한 번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감시가 나고 있었다. 한 발짝이라도 밤을 나서면 곧바로 간병인들이 따라붙었다.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그녀가 창문을 바라볼 때조차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탈출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이곳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으로 전하는 것. 이제 싸움은 탈출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딘가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가지 않더라도 밖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다 문득 자식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기나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 그녀의 핸드폰은 입수할 때 압수당했다.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바깥과의 연결이 차단된 공간. 그러나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원들, 간병인들. 그들 중 누군가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음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간병인들을 일신이 살폈다. 그들 중 한 명. 그녀가 돈을 건넸던 바로 그 간병인. 그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돈을 받고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못했고, 이들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는 움찔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단 5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는 맘서렸다.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순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해요. 그날 밤. 그녀는 간병인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5분. 오직 5분이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보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엄마. 여기 내가 보낸 이곳.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엄마. 제발 당장 와서 날 데려가. 그러나 더 말하기도 전에 누군가 핸드폰을 빼앗았다. 뭐 하십니까? 간병인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제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실 겁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시선이 반응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의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차. 그리고 그녀의 아들. 정보는 헐레벌떡 달려왔다. 엄마.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왔구나. 그날 실버타운은 철저히 조사되었다.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제 입소, 재산 착취, 의료 담치. 수많은 노인들이 입을 열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여기 감옥이었어요. 순의 할머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곳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노인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절대 다시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녀는 천천히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이고 노후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